여보, 우리 큰아들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집에 와도 말도 안 하고. 그냥 놔둬. 다 큰 놈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래도 엄마인데 걱정이 되잖아요.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괜히 참견했다가 더 귀찮게 할까봐 그러는 거야. 우리 때는 부모한테 그런 거 다 말하고 살았나? 그게 요즘은 다르다던데요. 뭐가 달라? 다 똑같아. 그래도 여보,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대화가 낯설지 않으시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와 부모 간 소통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우리는 자식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사랑은 충분한데 왜 관계는 멀어질까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내가 그랬구나 하며 무릎을 치실 겁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세 가지 말버릇이 자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특히 주변의 자식과의 관계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부모가 겪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말버릇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다 큰 자식과의 관계에서 우리 부모들이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말버릇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버릇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로 살펴볼 말버릇은 바로 못 본 척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자식이 집에 와서 엄마, 아빠, 요즘 직장에서 정말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그래, 힘들겠구나 하고 고개만 끄덕이거나 세상 다 그런 거야. 참고 살아야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반응이 바로 못 본 척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자식의 마음을 보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말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자식들이 부모에게 무언가를 털어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감을 원하고 위로를 원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받아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들은 오히려 그 감정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괜히 걱정할까봐, 더 마음 아파할까봐 라는 마음에서 일부러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곤 합니다. 이것이 자식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38세 회사원 김현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수 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으로 겉보기에는 성공한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상사와의 갈등으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서 오늘도 또 버텨야 하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어느 주말 김현수 씨는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야윈 모습에 어머니가 왜 이렇게 말랐니? 라고 물었습니다. 김현수 씨는 용기를 내어 엄마, 요즘 회사에서 정말 힘들어요. 상사한테 매일 혼나고 야근도 너무 많고 정말 그만두고 싶을 정도예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 그래? 그런 일도 있지 뭐. 아빠도 젊을 때 그랬어. 참고 견디면 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심지어 요즘 젊은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그래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김현수 씨는 그 순간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신이 용기 내어 털어놓은 고민을 부모님이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현수 씨는 부모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현수 씨의 어머니는 나중에 아들이 요즘 연락도 뜸하고
집에도 잘 안 와서 속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외면해 버렸던 것이죠. 이처럼 못 본 척하는 말버릇은 자식이 감정적으로 접근할 때 부모가 그 감정을 받아주지 않고 회피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런 상황에서 못 본 척한다면 자식들은 이를 무관심으로 받아들입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내 고민은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침묵이 이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침묵은 이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관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정말 힘들겠구나, 많이 속상했겠네라는 한마디의 공감이면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참아라, 견뎌라, 다 그런 거다라며 자식의 감정을 묵살해 버립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감정보다는 현실을 중시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식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감정적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자식이 무언가를 털어놓으려 할 때는 못 본 척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기분이었니? 네, 정말 힘들었겠구나라는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식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과의 신뢰를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김현수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그때 어머니가 정말 힘들겠구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자세히 말해볼래?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김현수 씨는 분명히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것이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다 큰 자식이라고 해서 더 이상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복잡한 사회생활 속에서 상처받고 지친 자식들에게는 부모의 따뜻한 시선과 공감이 더욱 절실할 수 있습니다. 못 본 척하는 말버릇을 버리고 자식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다 큰 자식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식의 현재 고민을 못 본 척하는 말버릇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말버릇인 못 들은 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자식이 과거의 상처나 어려웠던 기억을 이야기할 때 부모가 보이는 회피 반응을 말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느 날 다 큰 자식이 조심스럽게 엄마, 아빠, 어릴 때 그때 일 기억나세요? 라며 과거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부모 입장에서는 듣기 힘든 내용일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그런 옛날 일을 왜 들춰내니? 다 지나간 일인데 왜 자꾸 그러니? 지금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며 대화 자체를 차단해 버리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반응이 바로 못 들은 척하는 말버릇입니다. 부모는 불편한 과거를 피하고 싶어서 이런 반응을 보이지만 자식은 자신의 감정을 외면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왜 자식들이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과거를 들춰내며 우리를 탓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이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 안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을 해소하고 싶어서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와의 관계를 더 깊고 진솔하게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즉, 멀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워지려는 시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32세 직장 여성 박소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힘들어 하시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스트레스로 인해 가족들에게 자주 화를 내곤 했고, 특히 공부를 못한다고 소영 씨를 심하게 야단치셨습니다. 어린 소영 씨는 그때마다 방 한 구석에서 혼자 울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영 씨가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나 동료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유독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어린 시절의 경험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명절, 박소영 씨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제가 어릴 때 아빠가 많이 힘드셨던 걸 알아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저한테 화를 많이 내셨던 것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는 것 같아요. 아빠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게 언제 일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니? 아빠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건데 왜 그런 말을 하니? 아버지는 과거 이야기를 꺼낸 딸을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박소영 씨는 그날 이후로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용기 내어 털어놓은 마음을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소영 씨는 아빠를 탓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그냥 제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었는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박소영 씨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버지는 그때는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왜 자꾸 그 일을 들춰내느냐며 답답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이 그 이야기를 꺼낸 진짜 이유는 아버지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해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못 들은 척하는 말버릇은 자식이 감정을 정리하려는 대화의 시작을 부모가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는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불편한 과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자신의 진심을 외면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보다 앞만 보고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강하죠. 하지만 요즘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알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과거 이야기를 꺼낸다고 해서 반드시 부모를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마음도 이해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처음부터 듣기 싫다는 반응을 보이면 자식은 더 이상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게 됩니다. 미해결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말하지 않는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자식은 어차피 말해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부모는 왜 자식이 점점 멀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자식이 과거 이야기를 꺼낼 때 일단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듣기 힘든 이야기일수록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일을 후회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식이 그 시절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겠구나. 아빠 엄마도 그때 많이 어려웠지만 내 마음도 많이 아팠겠네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박소영 씨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때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너한테 그랬구나. 내 마음이 많이 아팠겠다. 미안하다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박소영 씨는 분명히 아빠도 힘드셨던 걸 알아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고마워요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힘들었구나. 내 마음을 이해한다는 한마디가 오랫동안 쌓인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도 과거의 상황을 설명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때 아빠 엄마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다고 말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 설명은 자식의 감정을 충분히 들어준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먼저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 부모의 사정도 이해할 준비가 됩니다. 못 들은 척하는 말버릇을 버리고 자식의 과거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 힘든 이야기일수록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과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처는 흘려듣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들어주고 받아줄 때 비로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 본 척과 못 들은 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말버릇은 모르는 척입니다. 이는 자식의 상황이나 감정 변화를 눈치채고도 일부러 모른 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식이 평소와 다르게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도 어둡고 뭔가 힘들어 보이는데도 괜히 물어봤다가 불편해질까봐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신경 쓰게 될까봐 하며 모르는 척 넘어간 적 말입니다.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부모 마음도 아프고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개입했다가 자식에게 부담을 줄까봐 걱정되기도 하죠. 그래서 알아서 잘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며 일부러 모르는 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르는 척이 자식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자식들은 부모가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함께 살아온 부모라면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작 힘들 때 부모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자식들은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35세 회사원 이정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정민 씨는 1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리고 새로운 후배에게 중요한 업무를 빼앗기면서 직장 내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동기들은 하나둘 이직을 하거나 승진을 하면서 홀로 뒤처진 기분의 우울감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정민 씨는 평소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이 시기에는 집에 와서도 말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주말에도 방에만 있으려 하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피하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밥 먹으라 하면 나중에요 라고 대답하고 어디 아프니? 라고 물으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변화를 분명히 느끼고 계셨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표정도 어둡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직접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얘가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괜히 물어봤다가 더 스트레스 받을까? 말하고 싶으면 알아서 말하겠지. 그냥 맛있는 밥이나 해주고 조용히 놔두는 게 낫겠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정민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과일도 깎아서 방 앞에 놓아두고 빨래도 깔끔하게 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아들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정민 씨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엄마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관심이 없구나. 그냥 밥만 차려주고 빨래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내 마음은 궁금하지도 않으신가 보다. 2달 정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정민 씨는 점점 더 위축되었고 어머니와의 대화도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아들이 왜 이렇게 말도 안 하고 피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 하셨습니다. 상황의 전환점은 이정민 씨가 우연히 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어머니가 들으면서였습니다. 이정민 씨가 친구에게 요즘 회사에서 정말 힘들어서 미치겠어. 집에서도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서 더 외로워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원한 것은 맛있는 음식이나 깔끔한 빨래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이정민 씨 방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요즘 많이 힘들지? 엄마가 몰라서 미안하다. 이정민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어려움, 동기들과 비교되는 마음,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아들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정민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제 변화를 모르셨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정말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더 외롭고 서운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모르는 척하는 말버릇은 부모가 자식의 어려움이나 변화된 감정을 알아채고도 무관심한 듯 행동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의 마음에서 그런 것이지만 자식은 이를 무관심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가지는 기대 중 하나는 말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는 나를 알아줄 거야 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함께 살아온 가족이라면 더욱 그런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부모가 계속 모르는 척하면 이런 기대는 무너지고 실망감으로 바뀝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식이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말해도 관심 없으실 테니까, 이야기해도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게 되고 부모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집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말하면 들어줄 텐데 왜 말을 안 하느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말해도 소용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냈는데 부모가 알아채지 못했거나 모른 척했던 경험이 쌓이면 자식들은 더 이상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자식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 요즘 뭔가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니? 네, 무슨 일 있니? 라고 직접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식이 처음에는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고 해주세요. 때로는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같은 질문을 통해 자식의 상황을 파악해 보세요. 이정민 씨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면 만약 어머니가 처음에 아들의 변화를 알아채고 바로 관심을 보여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이정민 씨는 훨씬 일찍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었을 것이고 혼자서 끙끙 앓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도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 편이다라는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모르는 척은 배려가 아니라 방관입니다. 부모가 조금만 용기를 내서 자식에게 다가가면 자식은 이제라도 나를 알아주시는구나라는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자식의 마음에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부모, 힘들 때 먼저 다가와 주는 부모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과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진정한 소통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큰 자식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3가지 말버릇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이 3가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과의 마음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에서 나온 행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좋은 의도가 가장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이 3가지 말버릇을 이제 의식적으로 바꿔나간다면 자식과의 관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식이 무언가를 털어놓으려 할 때는 못 본 척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들어주세요.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할 때는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자식이 힘들어할 때는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 주세요.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식에게 관심을 보이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 가정의 행복을 되찾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